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썰밤 성우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잠시 동안 녹음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름대로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을 뽑으라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댁살이 했을 때를 뽑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들과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고, 당찬 시기였으니 어머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여기며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설득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인간에게 매달렸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는 제가 살짝 미쳐 있었나 봅니다. 따지고 보면 그쪽 집안도 잘난 거 하나 없었거든요. 그런 주제에 저에게 참 요구하는 게 많았네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보잘것없는 며느리를 억지로 맞이하기 싫다며 몇 달 내내 몸져 누워 계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체명에 못 산다. 어떻게 네 주제에 내 아들을 넘볼 수 있어? 양심이 있니? 라며 험한 말을 저에게 하곤 하셨죠. 시어머니의 아들이 내세울 게 있냐고요? 유일하게 학벌밖에 없었어요.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그럼 뭘 하나요? 문과에 취업도 안 되는 과를 졸업해서 5년 내내 취업 준비만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하다가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돌연 퇴사까지 했죠. 그동안 남편을 먹여 살린 게 저예요. 분명 그때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참한 여자가 있냐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나름 괜찮은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반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돈을 많이 못 가져올 것 같아서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귀한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만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저희 집안은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칼같이 저를 거부한 거였어요.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 키운 값을 받아야겠다는데 어째요. 나름대로 영혼까지 긁어모아 갖다 바쳤죠. 사랑에 미쳐 있었던 저는 그렇게 긴 설득 끝에 그 집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옥이 시작됐네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방관자로 돌변했고 시어머니는 악마로 변했어요. 원래도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남편 덕 보려고 생각했다면 당장 결혼 생활 접는 게 좋을 거다. 난 네가 편하게 사는 꼴은 절대로 못 봐. 내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까지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니?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일꾼이라고 생각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며느리에게 대놓고 일꾼이라고 칭하는 시어머니 클라스 믿어지시나요? 아들 장가 보낸 게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비록 결혼을 반대했고 원하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는 서로 타협하고 돈독해지기 마련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평생 동안 증오할 것처럼 선을 긋더라고요. 매일 시댁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방 닦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하는 며느리 본 적 있나요? 특히 여름에는 빨래 쌓여있는 게 너무 싫으시다고 매일 세탁기를 돌리라고 하시며 어차피 일은 세탁기가 해주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하며 제 노력을 무시하셨죠. 신혼 때는 그 일로 남편과 박 터지게 싸웠네요. 하지만 남편은 매번 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지금이 결혼 생활 초창기라 그래. 시간 지나면 엄마도 나이가 들 테고 기력이 없어지실 거야. 그때까지만 자기가 좀 참아줄 수 있을까? 대충 맞춰드리면 엄마도 며느리를 좋아하시게 될 거야. 첫째 아들 장가 보내고 마음이 너무 헛헛하시대.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노력해주면 안 될까? 날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한 달만 버티자, 두 달만 버티자. 그러다가 1년만 버티자 하며 날짜를 세어가며 버텼어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어차피 며느리도 됐고 설마 내쫓겠어? 한번 반항해봐 하며 부추겼지만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의 무기력함이었어요. 그냥 내가 참지 뭘. 나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워지는데 내가 희생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노예처럼 그냥 고분고분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이 먹는 밥상에 같이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임신을 했을 때 드디어 좀 쉬어보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더 부려먹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전을 부치니까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저더러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디 음식 앞에서 구역질을 해. 너 때문에 비위상에서 같이 못 있겠으니 네가 다 해라.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앞에다가 그딴 짓을 해? 음식 만드는 꼬라지하고는 당장 이거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싱크대 청소도 깔끔하게 해. 지금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밤새 음식이나 만들어. 모양 안 예쁘면 바로바로 탈락시킬 거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만들 때마다 나한테 검사받아. 육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도 못한 채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안색 한번 변하지 않고 막말을 투척하시더라고요. 아휴, 너는 애가 몸이 이렇게 약해서 어쩌니? 남들은 임신도 쉽고 출산도 쉬운데 왜 너만 유난이냔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인 듯 싶다. 옆집 아줌마는 벌써 손주가 커서 5살이라고 하던데 나는 여태껏 손주를 품에 안지도 못했네. 다른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했다. 상심이 크겠구나. 이 정도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시어머니를 그토록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오랫동안 버티고 노력해도 이 집안에서 예쁨 받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미움받는 존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몰려왔어요. 여태까지 바보같이 시키는 일만 하며 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살 자격이 있을까? 가족들조차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세상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 상태를 알면서도 시댁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제 상태 안 보이시냐고 서러움을 토로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손주를 지키지도 못했으니 서러워할 자격도 없어. 이로써 네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판명이 난 거야. 여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 법인데 너는 그것조차 제대로 못했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요리도 못해, 애도 못 낳아. 너는 도대체 내세울 게 있긴 하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온 거야? 일부러 저의 자존심을 긁어가며 타박을 하셨어요. 기댈 곳이라는 남편밖에 없었는데 남편조차 매일 슬퍼하는 저를 보면 힘이 빠진다고 슬금슬금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여태껏 오기로 깡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슬슬 한계가 왔나 봅니다. 어쩌면 이 결혼 생활은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웬일로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조만간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할 것 같다. 도련님이요? 예비 며느리 직업이 뭔지 아니? 무려 변호사란다. 천문직이래. 잘 됐네요. 내일 방문한다고 하니까 집 청소 좀 해. 이참에 커튼도 빨고 이불도 빨고 집에 향이라는 것 좀 몇 개 갖다 놔라.
전문직 며느리가 오신다는데 불쾌한 냄새 풍겨서야 되겠니? 중요한 날이니까 제대로 좀 해. 알았어? 대충대충 했다가는 나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구박하고 타박하시더니 전문직 예비 며느리가 집에 방문한다고 하니 아주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방문하기로 한 당일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통을 치셨어요. 야, 너 화장실 청소 안 했어? 했어요. 어제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따위로 해놓고 집에 간 거야?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다시 청소해. 시간 없거든. 지금 당장 와야 한다.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셔서 그 기세에 눌려 생각할 틈도 없이 시댁에 가서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말았네요. 변기를 닦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예비 며느리가 오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호텔 화장실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게 청소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죠. 시어머니는 다급해졌고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야, 너 화장실에 일단 좀 숨어 있어. 네? 이 꼴로 맞이할 거야? 그냥 여기 숨어 있다가 우리 외식하러 나가면 그때 나와. 알았어? 화장실을 쓰게 되면 어떡해요? 내가 대충 둘러대면 되지. 그리고 설마 처음 방문한 예비시댁에서 화장실을 쓰겠니? 아무튼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있어라. 알았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화장실 문을 쾅 닫으셨어요. 처음에는 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심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꼼짝없이 갇혀서 남은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사람을 만만하게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내 꼴이 뭐가 어때서 하며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정말 꼴이 허름하긴 하더라고요. 목 늘어난 티셔츠에 머리는 산발에다가 눈밑은 푹 꺼져 있고 한때는 나도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어 서러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이미 시어머니의 하이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참 곱게도 생겼네.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정말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런 웃음소리도 낼 수 있구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화내고 역정내고 험한 말을 하시더니 저렇게 고운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님, 화장실은 여기인가요? 하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뒤늦게 알아채고 지금 화장실 못 쓸 텐데 하며 말리려고 했지만 문은 이미 벌컥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제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어머, 사람이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그쪽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해서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경 꺼라.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희 둘은 서로를 바라본 채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를 알아봤거든요. 저는 애써 모른 척하려고 눈을 피했지만 상대 쪽은 저를 단번에 알아봤는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언니 맞지? 희경 언니. 그쪽이 저를 알아본 순간 집안 전체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놀라며 예비 며느리에게 아는 사람이니? 하고 물었어요. 순간 본능적으로 우리 관계를 일단은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타는 눈빛을 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제 의도를 눈치채고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 그냥 예전에 어린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살던 언니예요.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볼 뻔했네요. 가까웠어? 아, 아니요. 그냥 이웃이요. 그랬구나. 둘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에는 참 별별 인연이 다 있어, 그지? 얼른 화장실 쓰렴. 다녀와서 바로 외식 가자꾸나. 그렇게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외식하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제야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났는지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언니,
나야, 우리 할 얘기 있잖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바로 시댁에서 빠져나와 그 애를 만났습니다. 그 애는 당황한 듯 저에게 묻더라고요. 언니, 그 집 첫째 며느리라며 왜 어머님이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그냥 호칭이 그래. 나는 이 집안에서 하는 게 청소밖에 없으니까. 나는 몰랐어. 정말 하나도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 여태껏 언니가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었지 상대가 누군지는 몰랐어. 나 그때 해외에 있었잖아. 나도 너를 시댁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진짜로 결혼할 사람이야?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지.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 친척끼리 형님 동서하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저희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애는 저의 오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어릴 땐 자주 볼 만큼 가깝게 지냈지만 크면서 서로 멀어졌죠. 오촌이면 사실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가 쪽 식구들과 왕래가 끊겨서 오촌 여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사는 지역만 같다고 알고 있었을 뿐 누굴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심지어 그 결혼 상대가 제 도련님이라뇨.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이 다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동생에게 말했어요. 진짜 이 결혼 하고 싶니? 진심이야? 하도 결혼하자고 하길래 그냥 어떤 집안인지 보려고 온 거야.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 없긴 해. 그리고 오늘 언니를 본 순간 이 집안이랑 엮이는 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언니랑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좀 아니지. 집안에서 반대도 심할 거고. 어차피 그 사람한테 미련도 없어. 마음 정리 깔끔하게 하고 물러날게. 그러니까 언니는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나는 너가 정말로 원한다면 결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러 온 거야. 왜? 언니가 그 집 며느리잖아. 나는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 너도 아까 봤잖아. 나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시어머니 봉영하며 사는데 돌아오는 건 타박뿐이야. 심지어 시집살이 못 견뎌서 유산까지 했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 물론 너는 직업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까 그 집안에서 환영받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집안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언니, 진짜 괜찮아? 사실 아까 봤을 때 너무 놀랐어.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잖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그리고 언니, 나는 그런 집안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줘. 내가 해결할게. 괜찮아. 언니, 나 이제 언니 도와줄 형편 돼. 그리고 알잖아. 언니네 집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일어났잖아. 그걸 기억해? 어떻게 잊어?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할 뻔한 거 언니네가 도와줘서 겨우 살았는데. 안 그래도 언니한테 연락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서 보답을 못했네. 그게 내내 마음의 짐이었어. 그나저나 변호사 된 거야? 너무 대견하다 너. 공부 잘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로 잘 됐을 줄은 몰랐어. 집안에서 다들 좋아하셨겠네.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계속 교류하고 지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난 걸 보니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 그나저나 언니, 어쩌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뭐를? 언니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며. 나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 에이, 됐어. 가뜩이나 바쁜 애한테 뭘 상담까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딱 봐도 그 집안 도끼가 장난 아닌 것 같던데 언니같이 마음 여린 사람들은 당하기 딱 좋다니까. 내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알아.
이혼은 비즈니스야.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태껏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며. 전부 다 뺏긴 채로 못 만나갈 순 없잖아. 잘만 하면 언니가 많은 걸 쥐고 나올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유산까지 했다며. 그런데 구박받고 사는 게 말이 돼? 여기에다 언니가 당했던 것들, 서러웠던 것들 죄다 적어봐. 동생은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저더러 당했던 것들을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는데 일단 펜을 드니까 그동안 겪었던 서름이 머리 위로 죄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종이 한 장을 빽빽하게 채웠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갑자기 감정이 솟구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도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들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게 됐고 동생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게 됐어요. 날 좀 도와줄 수 있니? 나 이대로 순순히 못 헤어져.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싶어졌어. 그래 언니, 우리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자. 이혼하기로 한 결심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거지? 도저히 거기서 못 살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내가 대충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그날 저희는 캄캄해질 때까지 대화를 나누며 작전을 짰어요. 그래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죠. 혼자였다면 이혼을 결심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작전은 별거 없었어요. 친척이라는 걸 숨기고 동생은 계속 예비 며느리인 척하고 저는 며느리로 사는 척하며 증거를 조금씩 모으는 거였죠. 동생은 최대한 시어머니 곁에 찰싹 붙어서 허점을 관찰하고 저는 남편에게 허점이 있나 최대한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을 대비하기 위해 집안 가계 사정을 최대한 파헤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거대한 증거가 제 손에 쥐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며느리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득달같이 전화해서 상 좀 차려라. 그리고 청소도 좀 해라. 하시며 집에 오라고 하셨고 예비 며느리는 같은 상에 앉혀놓고 고기 반찬을 내어주시는 동안 저는 내내 부엌에서 한시도 앉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느끼셨는지 식사 자리가 끝난 후 부엌에 온 시어머니가 흘리듯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꼬우면 이혼하든가. 나는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다. 결혼하겠다고 매달린 건 너야.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못하시고 이혼을 종용하고 계신 게 말이 되나요?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속으로 생각하며 화나는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놓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는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줘. 우리 며느리 잘할 수 있지? 하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저는 몇 년 동안 그들의 밥상에 같이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오자마자 그 밥상에 같이 앉아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허무하고 서럽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심각한 목소리의 동생이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언니, 이건 너무 큰 건이라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당사자하고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 뭘 좀 알아냈어? 솔직히 이거 한 방에 그쪽 유책 배우자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언니가 충격받을까봐 걱정이네. 뭔데 그래? 이젠 더 이상 그쪽에 실망할 것도 없어. 예전에 어머님이 소액 사기 당하신 게 있는데 그걸 좀 봐달라고 하셔서 도와드렸어. 그때부터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의 경제 사정도 알게 되고 통장 내역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보다가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슬며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대답을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 결혼 상대 찾아주는 업체에 보낸 돈이래. 결혼정보회사? 거기다가 왜 돈을 보냈대?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호기심에 새로운 여자를 좀 만나게 해줬나봐. 어이없지? 나 몰래 내 남편 맞선을 보게 했다고? 어머님이? 진짜야? 그렇다니까. 심지어 지금 둘이 잘 되고 있나봐. 어머님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셨어. 첫째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집에 내쫓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 나더러 변호사니까 그런 것쯤은 껌이지 않냐면서 재산분할 하나도 안 해주고 아들한테 흠집 하나도 안 내고 아무런 흔적 없이 이혼을 시키고 싶으시대. 심지어 나더러 호적상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하시더라니까. 너도 형님으로 지낼 사람이 급이 맞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좀 도와줘야겠다고 뻔뻔하게 요청하시더라고. 그때 정말 보통 사람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여태껏 가족이었고 정들었던 첫째 며느리인데 어떻게 재산분할 하나도 안 해주고 몸만 내쫓을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그래놓고 뭐라는지 알아? 이혼하자마자 재혼하는 거 괜찮냐고 별탈 없이 첫째 아들 재혼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더러 알아보래. 내가 볼 땐 정상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집에서 버텼어? 이로써 언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거야. 더 기다릴 것도 없어. 어쨌든 불륜 중인 건 확실해졌으니까 증거 찾고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소송 진행하고 위자료 받고 그리고 재산 분할 받고 끝내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언니는 그냥 다 뜯어낸다고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지? 꼬우면 이혼하라고. 너 같은 며느리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모든 게 네 탓이라던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그냥 방해꾼, 장애물, 치워버려야 할 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호적까지 깨끗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분인데 저를 예뻐할 리가 있었겠어요. 처음부터 저는 되지도 않는 일에 괜한 시간을 들였고 헛된 노력을 했던 거였어요. 그게 너무 허무하고 분하더라고요. 아들에게 희생하고 실에게 순종적인 며느리. 저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괜찮은 며느리감이 나타난다면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에게 이혼 경험을 안겨주고서까지 이러고 싶었을까요? 불현듯 결혼 초창기에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추하며 애원하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건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는데 저를 배신한 남편은 정말로 마주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아 여보, 또 삐졌어? 엄마가 한 말 때문에 그래? 상처받지 마.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남편이 제 어깨를 만지는 손길 하나에도 소름이 돋아서 그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넌지시 떠봤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뭐가? 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전부 너 때문이잖아. 왜 또 그래?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내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허구한 날 나한테 불평불만 늘어놓는데 나도 한계가 있어. 가만히 들어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너만 힘드냐? 나는 뭐 안 힘든 줄 알아? 집에 오기만 하면 와이프가 죽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늘 밝고 해맑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그러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도 좀 알고 싶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널 만난 거야. 너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취업 준비할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지. 그런 거 하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너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내가 결혼까지 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인생 지금 엉망이라고.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스택도 지긋지긋하고 이 집도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도발하게 만들지 말라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다고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 곤란하면 어쩔 건데? 됐다. 말을 말자. 나 오늘 작은 방에서 잘 거야. 그리고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있거든? 일주일 내내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바쁘니까 전화 같은 거 하지 마. 진실을 알고 나니 하나둘씩 수상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고 회식도 많아졌고 주말에 동호회 활동도 빈번해졌는데 왜 여태껏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동생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집에서 쫓겨나기만 했을 거예요. 어쨌든 저를 만만하게 봤던 시어머니와 남편 덕분에 저는 나름대로 수월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차마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방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걸 그대로 저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때는 정말 동생이 아니라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 소꿉장난 같이 하던 애가 벌써 이렇게 커서 나를 도와주는 구원자가 되다니.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언니, 이제 자료 준비는 얼추 다 끝난 것 같아. 소송 언제 할까? 아무래도 언니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 그런 놈이랑은 1분 1초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번 가족 모임 때 그날로 잡을까? 좋아. 저희 둘은 결혼한 의지를 다지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에게는 전쟁과 같았던 순간들이었죠. 드디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겠구나 싶어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얼른 가족 모임 날짜가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그 외 친척들이 집안에 오셨어요. 그날은 예비 며느리인 제 동생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집안의 어르신들도 몇 분 참가하셨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이 자리에서 저는 이혼 선언을 하게 되었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부엌 내에서 붙박이처럼 있으며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게 됐어요. 그것까지는 뭐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르신들 앞이라고 더 과장된 행동을 하시고 저를 더 닥달하시더라고요. 이거 얼른 좀 치우고 후식으로 상 차려라. 빨리빨리 안 치워? 얘가 왜 이렇게 굶떠? 정신 안 차릴래? 하여간 발전이 없다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꾹 참고 일했어요. 마지막까지 같은 상에 앉아서 밥 먹자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며느리도 여기 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됐어요. 쟤는 나중에 따로 챙겨 먹을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불러다가 시키세요. 하다못해 돈 받고 일하는 파출부도 이렇게 부려먹지는 않을 거예요. 배는 고프지, 계속 서 있어서 다리는 아프지, 현기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더니 또 잔소리를 하셨어요.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음식이 이게 뭐야? 고급스러운 건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 음식에 정갈하기라도 해야지. 이딴 식으로 차릴 거면 그냥 집어치운다고 하지 뭐하러 한다고 나섰어? 사람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어? 이제는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고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실로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 네가 거실에 왜 가? 미쳤어? 어르신들 탐소 나누는 거 안 보이니? 제가 거실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너는 부엌에서 일을 해야지. 그럼 부엌은 누가 지킬 건데? 제가 왜 부엌에 있어야 하죠? 제가 며느리라서요? 그럼 둘째 예비 며느리는 왜 저기에 앉아 있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더 이상 시간 지체하고 싶지도 않고요. 기다릴 인내심도 없으니까 얼른 거실로 오세요. 그리고 저는 거실로 가서 상이 차려져 있는 곳에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합니다. 다들 담소를 나누다가 제 말을 듣고 일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뒤쫓아와서 제 등짝을 후려치며 얘가 미쳤나? 하며 저를 끌고 부엌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할게요. 증거는 전부 제 손에 있고요.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송? 이혼? 아주 정신이 나갔네. 어머님, 그동안 애쓰셨어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 데리고 사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같은 악랄한 인간을 만나서 제 인생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저도 좀 행복해지려고요. 이혼하면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려면 너 혼자 떠나면 되지 무슨 소송이야. 우리 아들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러게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들 앞길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부인 있는 유부남 아들 총각행세까지 시켜가면서 맞선을 보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덕분에 저는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어머님 아들은 이제 인생 망했어요. 불륜남이라고요. 뭐라고? 야, 증거 있어?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설마 증거도 하나 없이 이혼 선언할까봐요? 저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도 전부 알고 있어요. 그 여자도 알아요? 이 사람 유부남이라는 거?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 잘못이 없다니요. 부인이 버젓이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게 잘못이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긴 하세요? 이거 하나면 당신 아들 한순간에 골로 보낼 수 있어.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지금 저한테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고 이제 법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니까짓게 법으로 싸우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하려면 해봐. 너같이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여자가 별것도 아닌 증거 들이밀면서 내 아들 발목 좀 잡으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우리한테는 변호사 며느리가 있어. 변호사 며느리요? 과연 그쪽 편일까요? 뭐? 바로 그때였어요. 동생이 일어나서 제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저도 이 집안과는 이 시간부터 연을 끊겠습니다. 파혼할게요. 이런 지긋지긋한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언니 편에 서겠습니다. 앞으로 언니 측에 대한 법적인 변호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게 쌍으로 미쳤나? 어릴 때 잠깐 알던 사이라더니 언제 이렇게 돈독해졌대? 저희 가족이에요. 모르셨어요? 뭐? 가족? 더 이상 긴 말할 필요 없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소송과 재산 분할은 추후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그곳을 탈출하듯 빠져나왔습니다. 붙잡을 틈도 주지 않고 나오니 그제야 뒤늦게 쫓아와서 말리더라고요. 그날 모임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이후로는 동생의 역할이 컸습니다.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정말 이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까지 돌아가며 전화를 해댔지만 대응하지 않았어요. 문자로 자꾸 원만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만한 합의를 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일을 갈았겠어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죠.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내연녀 측은 너무나 황당해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그쪽도 남편을 소송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양쪽에서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갑자기 당한 이별 통보에 끊임없이 제 동생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동생은 아주 쿨하게 네 엄마 때문에 너랑 결혼하기 싫어 하며 딱 자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도련님이 내가 당장 엄마랑 연 끊을게. 나도 엄마 싫어. 지긋지긋했어.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 도련님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며 엄마만 아니었어도 맞선 볼 이유도 없었고 이혼할 필요도 없었고 소송을 당할 일도 없었을 거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등을 돌렸다고 하네요. 아들밖에 모르던 시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모두 버림받게 생겼으니 아주 잘된 일이죠. 시모 인생이 한순간에 작살나게 되었네요. 두 아들이 각각 이혼당하고 파혼당하고 심지어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할 위기에 처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심지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전문직 며느리까지 놓친 거잖아요. 집안이 휘청이다 못해 완전히 부러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급기야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배를 누르셨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그렁이며 애원하시더라고요. 며느라가, 내가 요즘 살맛이 안 나. 하루하루가 치욕이야, 치욕. 요즘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나가주시겠어요? 저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어?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처음에는 장남이 데려온 며느리가 맘에 안 든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호기심에 더 좋은 며느리감이 없나 찾아봤지. 그때는 분명 둘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 아들도 시큰둥했어. 그런데 그 후에 둘이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니? 나도 몰랐어. 둘이 만나고 있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원래 있던 며느리 깔끔하게 몸만 내쫓고 새로운 며느리 드릴 준비 하셨다면서요. 아들 호적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상담까지 하셨다면서요. 아들 가진 부모 마음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네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렇다. 부모가 되어보면 내 입장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내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릴 생각이 없었어. 평생 우리 집을 위해 희생한 너를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니?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나는 너를 항상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어. 됐어요. 저는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저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이 늙은 시험이 불쌍하지도 않니? 두 호래비 아들을 노모가 돌보며 먹이고 입혀하는 게 애잔하지도 않아? 우리 며느라가의 소중함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는 내가 널 서운하게 하지도 않고 피 죽은 듯이 살며 괴롭히지도 않으마. 서운한 게 있으면 여기서 다 털어버리자. 응? 지금 어머님은 두 아들 케어하기 힘드시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줄 식모가 필요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저한테 찾아오신 거겠죠. 제가 제일 괘씸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 집에 돌아갈 줄 알았어요? 호구처럼 당해주니까 아주 만만하시죠? 어머님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속이 시커멓고 사악해도 겉으로 티내지 않아요. 사람을 대놓고 차별하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요.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인간은 흔치 않아요. 그딴 집안에 시집갈 여자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 평생 방생하지 말고 꼭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란 말 아시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어머님. 아들 평생 장가 못 가도록 불륜남 꼬리표 달아줄 테니 각오하세요. 너 이렇게 독한 애였어?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 제가 누구 때문에 독해졌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리고 너무 안쓰러워서 경고하는데
전문직 며느리감 찾기 전에 두 아들부터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어때요? 요즘 결혼 시장이 얼마나 빡센데요? 그 정도 능력에, 그 정도 외모, 심지어 집안도 변변찮은데 뭘 믿고 그렇게 나대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제는 이혼 경력까지 있네요. 아주 최악이란 최악은 다 갖췄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아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걔도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대.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래.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단다. 남자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받아주는 게 어떠냐? 싫은데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까지 거절하는데 자꾸 찾아오는 거 범죄예요. 또 찾아오시면 신고할 거예요. 며느라가 도저히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싹싹 빌어도 안 되겠어? 저도 어머님께 싹싹 빌고 싶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 좀 놔주세요. 어차피 저를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밥상에 나란히 앉아 밥 먹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식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노예고 파출부고 청소부였지. 제가 그 집안의 가족인 적이 있긴 했나요? 조용히 돌아가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세요.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돈이면 돼요.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돈만 필요해요. 돈 주실 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세요. 헛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 길을 가보지 않았더라면 평생 미련이 남았겠죠. 어쨌든 경험을 하면서 그 인연이 쓸모없는 인연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오촌동생을 만나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쩌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 집에서 얼른 탈출하라고 신호를 보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를 정말 끔찍히도 아끼는 딸바보셨거든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보고 싶네요. 아무튼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도 잘 해결되고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답게 살고 있네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바로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긴 시간을 낭비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 삶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요. 앞으로는 좋은 소식과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이미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요. 좋은 날들이 계속 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좋은 기운을 받아 행복한 날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앞날이 창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